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외교 안보 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주시죠. 총리님,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또 작년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 민주당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된 합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얼마였습니까? 0%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로 올라갔죠. 맞습니까? 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 있을 물론 거라고. 이제 유럽, 일본 1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유럽이나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 관세 인상인데 또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복 해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벤스 부통령 만나셨는데 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라인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한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그 전에 이런 것을 통보를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벤스 부통령을 만난 예. 그 귀국한 다음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고 제가 그때 또 그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그야말로 한두 분 통상에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한라인 또는 그 소통망이 의미 있느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라인 만드셨으니까 네,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통상 관련한 그 연락망 또는 대화 채널에 더해서 벤스 부통령과도 논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됐고 아시다시피 현재 관보 게재는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 주십시오.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실장이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원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뭐 특검법, 뭐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 속전속결로 일방 통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국익이 가장 이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왜 방치하셨나요? 글쎄요, 방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뭐 일방 처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비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도 제기해 오신 바가 있고 가급적 이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하려고 시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 지원 말고도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 쿠팡, 손의원 목사 구속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또 미국이 한국의 통상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문제 때문에 그 통상 전체의 틀을 흔들 정도로 미국 자체가 보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는 나쁜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한 채널로 예를 들어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원들 또는 정부 내에서도 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그분들도 전체 틀에 있어서 관세 협상의 틀을 흔들어야 할 그런 일종의 지렛대 내지는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변덕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아까 능력의 말씀처럼 한계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 대비 그 투자 관련 법안 이것이 첫째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빨리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 자금이 이렇게 납입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은 그러나 그 세 가지 다 저희들이 특별히 기간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어긴 것은 없지만 FTA가 잘못돼서 현재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기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만과 압박 의지가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 같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듯이 이 상황도 잘 풀어야 된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의 강이 흐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 통상 사절단을 보내는 게 어떠냐. 초당적으로 정치인, 기업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 한 20명을 뽑아서 미국 조야에 보내서 의회, 정부, 백악관, 투루 대대적인 아우리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불신을 회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초당적인 그런 외교 활동을 여야 함께하는 건 첫째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의 강이 흐른다면 지금 외교 문제 이렇게 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야 합동으로 간 의원 외교팀에서 그중에 야당 의원들이 알고 보면 이 여당은 참 나빠요. 급한 문제 잘못 풀고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교 관계를 악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양식을 가진 어떤 초당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보면 PMZ, 소위 말해서 Provisional Measures 정원, 소위 잠정 조치 수역. 여기에 2018년부터 중국이 뭐 션난 1, 2 연어 양식 시설이죠. 기관 시설 부표 13개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위반이죠. 네, 그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시설,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은 없앴죠. 네, 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정부가 노력한 걸 인정을 합니다. 그 어떤 후일담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후일담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요청과 노력이 있었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이 그렇게 쉽게 수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남을 시설도 철거 예정입니까?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철거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미 하나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그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제로 철거할 경지까지 온다면, 만약에 중국이 끝내 굴복을 안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에서 맞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뭐 베트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에 보면은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둘러싸고 이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싸우고 있는데 베트남 방식이 아주 유효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공섬에다가 인공섬을 한 수십 개를 만듭니다. 2021년도부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약고, 활주로, 방어벽, 군사시설을 만들어요. 그 수준이 벌써 중국이 한 거에 80%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맞대응 비례성 원칙.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외교적 노력이 진전을 못 안될 한 상황에서 가설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는 별도로 비례성 원칙 등등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 중에 예를 들어 어선들의 우리 침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 오신 걸 아실 것이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분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정욱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뭐 김국기 선교사 해가지고 벌써 북한에 억류된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네. 굉장히 민당 안타깝게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민당 이재명 정부에서 꼭 그분들의 어떤 행사, 소위 말해서 행방 어디 있고 무슨 어떻게 지내는지 꼭 추적해 주십시오. 꼭 구출해 주십시오.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중히 생각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생존 병사 2명. 벌써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에 우리 헌법 정신과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정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 본국에 송환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선수 쳐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미 입장 표명은 했고 예. 그런 문제는 그래서 노력을 하고 빨리 네. 구출해내야 된다. 네,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국가는 침묵할 자유조차 없다. 꼭 명심하시고 빨리 북한 억류된 선교사들 또 우크라이나는 북한 생존 병사 2명 빨리 한국으로 구출해 오십시오. 네,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중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